보이지 않는 벽, 소통의 엇갈림. 고요한 오후, 영숙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아들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메시지 속 간결한 네 한 글자는 마치 영숙의 마음에 놓인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았죠. 따뜻한 대화를 갈망하지만 번번이 차가운 단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반응은 어머니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영숙을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했죠.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아들은 혹시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내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보고 싶다는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종알대던 수다쟁이였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생겨나는 간극이라기엔 그 깊이가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단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문제가 영숙에게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죠.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건가? 나는 왜 저게 잘 안 될까? 카톡으로 이모티콘이라도 좀 잘 보내면 나아질까? 하지만 손가락도 버겁고 눈도 침침한데 새로운 것을 배우려니 마음만 급해지고. 영숙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내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이 톡톡 튀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친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신이 과연 아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들은 이런 답답한 엄마의 모습에 질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영숙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스스로를 한없이 낮춰 평가하며 소통의 노력을 시도할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자존감의 문제였죠. 영수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별일은 그냥 아들이랑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매번 단답이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내가 너무 아들한테 집착하는 건가 싶어서. 무슨 소리야? 그게 다 관심이지. 나도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 영숙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애들하고 얘기하면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뭐. 미나의 위로에도 영숙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그저 다 그래라고 말했지만 영숙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더 깊은 관계를 원했고 형식적인 안부 너머의 진솔한 대화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아들과의 소통 부재를 넘어 영숙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벽이 더 견고해지고 있었죠. 옛날에는 나한테 다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젠 나보다 더 많은 걸 아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이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은 영숙의 아픔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의 주역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무력감을 비교하며 영숙은 더욱 자신을 옥죄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보냈던 밝은 표정의 셀카는 어느새 그녀의 갤러리 가장 구석에 박혀 더 이상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짙은 외로움이 서려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응 알겠어. 다음에 전화할게. 바빠 죽겠는데 답장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들 준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단순히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평행선처럼
모자의 관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강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오해와 닿지 않는 마음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준호는 내가 그렇게 귀찮을까? 친구들은 다 아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던데. 나는 왜 안 될까? 영숙은 아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하며 현재의 단절된 관계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부담을 줄까봐 표현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은 그녀의 내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소통의 시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그 단절의 시간은 영숙의 마음속 고독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소통의 단절을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은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아들의 무심한 답변은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이 서로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고구마는 점점 목구멍을 조여오는 듯 답답해져만 갑니다. 영숙은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과연 다시 빛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절의 강물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어떤 돌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벽, 소통의 엇갈림. 고요한 오후 영숙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아들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메시지 속 간결한 네 한 글자는 마치 영숙의 마음에 놓인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았죠. 따뜻한 대화를 갈망하지만 번번이 차가운 단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반응은 어머니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영숙을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했죠.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아들은 혹시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내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보고 싶다는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종알대던 수다쟁이였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생겨나는 간극이라기엔 그 깊이가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단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문제가 영숙에게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죠.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건가? 나는 왜 저게 잘 안 될까? 카톡으로 이모티콘이라도 좀 잘 보내면 나아질까? 하지만 손가락도 버겁고 눈도 침침한데 새로운 것을 배우려니 마음만 급해지고. 영숙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내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이 톡톡 튀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친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신이 과연 아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들은 이런 답답한 엄마의 모습에 질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영숙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스스로를 한없이 낮춰 평가하며 소통의 노력을 시도할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자존감의 문제였죠. 영수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별일은. 그냥 아들이랑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매번 단답이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내가 너무 아들한테 집착하는 건가 싶어서. 무슨 소리야? 그게 다 관심이지. 나도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 영숙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애들하고 얘기하면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뭐. 미나의 위로에도 영숙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그저 다 그래라고 말했지만 영숙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더 깊은 관계를 원했고 형식적인 안부 너머의 진솔한 대화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아들과의 소통 부재를 넘어 영숙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벽이 더 견고해지고 있었죠. 옛날에는 나한테 다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젠 나보다 더 많은 걸 아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이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은 영숙의 아픔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의 주역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무력감을 비교하며 영숙은 더욱 자신을 옥죄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보냈던 밝은 표정의 셀카는 어느새 그녀의 갤러리 가장 구석에 박혀 더 이상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짙은 외로움이 서려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응 알겠어. 다음에 전화할게. 아들 준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단순히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평행선처럼 모자의 관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강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오해와 닿지 않는 마음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준호는 내가 그렇게 귀찮을까? 친구들은 다 아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던데. 나는 왜 안 될까? 영숙은 아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하며 현재의 단절된 관계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부담을 줄까봐 표현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은 그녀의 내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소통의 시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그 단절의 시간은 영숙의 마음속 고독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소통의 단절을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은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아들의 무심한 답변은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이 서로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고구마는 점점 목구멍을 조여오는 듯 답답해져만 갑니다. 영숙은 이 깊은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과연 다시 빛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절의 강물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어떤 돌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음성 메시지의 단서. 깊어가는 밤 영숙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의 좁혀지지 않는 간격은 그녀의 마음에 마치 깊은 균열을 만들어 놓은 듯 했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서운함과 불안감은 눅눅한 이불처럼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영숙은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들고 카톡방을 뒤적였습니다. 마치 해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아들과 주고받았던 과거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죠. 답장은 짧았고 공허한 이모티콘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내가 뭔가 놓쳤던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힌 영숙은 몇 주 전 준호가 무심코 보냈던 짧은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라니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준호의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난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실망하려던 찰나 문득 메시지 끝자락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지 않은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짧은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영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직원 여러분, 야간 근무자 교대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개인 물품을 챙겨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직장 방송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라는 단어가 영숙의 뇌리에 깊이 박혔죠. 이전까지는 바쁜 낮 시간에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단순히 자신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단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야간 근무 그렇다면 밤에도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아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니.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답장할 시간 없이 바빴던 이유, 밤늦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새벽녘에 짧게 남겨져 있던 미안, 바빴어라는 메시지들. 모두 야간 근무와 겹치면서 그의 일상이 얼마나 고되었을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아들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던 오해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엄마한테서 전화 왔었네. 지금은 너무 피곤한데 메시지라도 보낼까? 미안, 바빴어. 라고 할까? 아, 몰라. 나중에 해야겠다. 아들 준호의 입장에서는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틈틈이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어머니의 연락에 제때 답할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답장이 늦어 죄송하다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사실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젊은 날의 고단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소통의 부재가 어머니에게는 깊은 상실감과 오해를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구나.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운해만 하고 아이고 내가 속이 좁았지.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더 이상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소통의 단절이 그녀의 마음속에 만든 고구마는 아들의 바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이다 한 모금으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숙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은 단서를 통해 아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용기였습니다. 그녀의 손안에 들린 휴대폰, 그리고 그 안에 짧은 음성 메시지는 단절된 모자. 관계를 이어줄 실마리가 되어준 셈입니다. 영숙은 아들의 메시지 속에서 작은 진실의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달은 이 순간, 그녀의 오랜 답답함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단서는 그녀가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소통의 다리를 놓을 용기를 줄 것입니다. 과연 영숙은 이 실마리를 잡고 아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작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서운함의 파도. 음성 메시지 속 야간 근무 멘트는 영숙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지만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서운함의 그림자는 그리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습한 기운이 남아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아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게 된 지금도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꿉꿉한 감정의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피로와 고단함 때문이었음을 알았지만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저 불평만 하는 엄마였을까? 하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실감과 외면당한 것 같은 쓰라림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바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 한마디 말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그렇게 외면당할 만한 엄마였나? 아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머리와 오랫동안 외로웠던 가슴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죠. 영숙은 식탁에 앉아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주려 했던 온정과 관심이 모두 한쪽으로 밀쳐졌다는 서운함은 그저 아들의 사정을 알았다고 해서 뚝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미나야, 아들이 야간 근무 때문에 바빴대. 그래서 내 메시지에 답이 늦고 그랬나 봐. 들어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유, 영수가. 그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아들 무정한 놈 아니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여. 그건 그런데 그래도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말 한마디만 미리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마음 졸이진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유난인가? 미나의 반응은 영숙의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미나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양 이야기했지만 영숙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운함은 단지 답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들은 몰랐을까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랐던 오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디에 풀어놓아야 할지 영숙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한 채로 입을 닫자니 스스로가 너무나도 답답했죠. 이 밥상을 보면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또 별말 없이 먹기만 할까? 에휴, 기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지. 며칠 후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아들 준호에게 영숙은 야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처 마음속 서운함이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아들에게 짐을 더 안겨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무뚝뚝한 식사하셨어요? 한마디와 그 뒤를 잇는 핸드폰 삼매경을 보자 영숙의 가라앉았던 감정의 파도는 다시금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외면당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오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응, 엄마 밥 맛있어요. 너 요즘 일은 안 힘드니? 야간 근무도 하고 그런다며? 네, 뭐 괜찮아요. 아들의 무덤덤한 대답에 영숙의 입은 다시 닫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준호의 무심한 한마디는 영숙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기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서운함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웠고 그렇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또 외로웠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서운함의 감정은 고요한 강물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듯 영숙을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건 알겠는데 나만 이 상황에서 버려진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이 감정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다. 그저 이렇게 글로라도 풀어놓아야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결국 영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쥐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한자 한자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과 여전히 외롭고 서운한 마음,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까지. 일기장은 영숙의 복잡한 내면을 가감없이 받아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운함의 파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글을 쓰는 행위는 그 파도를 조금씩 잠재우는 작은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리된 감정들이 어떻게 그녀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지 감정의 기록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모지의 실마리. 서운함의 파도를 겨우 잠재웠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직접 목소리를 듣지 못한 공허함, 따뜻한 눈빛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은 깊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죠. 다시 긴 메시지를 보내자니 읽지 않을까, 귀찮아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하려 해도 혹여 바쁜 아들의 시간을 방해할까 망설여졌습니다. 이모티콘이라도 좀 보내보라는 미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야 할지, 그것이 과연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다가설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걸 또 보낼까 말까. 이모티콘 그냥 웃는 이모티콘 하나면 괜찮을까?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쩌지? 아들과의 소통은 영숙에게 늘 조심스러운 숙제였습니다. 자녀의 세계에 발을 들이밀고 싶으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알지 못해 번번이 주춤거렸죠.
긴 메시지 대신 짧은 이모지가 젊은 세대에게 더 익숙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조차 난해한 암호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모티콘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 행복, 위로, 보고 싶다는 마음. 모든 감정이 하나의 작은 그림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전통적인 언어만이 진심을 전하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영수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나 보내봐. 요새 애들은 별의별 이모티콘 다 쓰잖아. 내 아들도 내 마음 다 알 거야. 미나의 가벼운 조언은 영숙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한 통에도 온 마음을 담아내려던 영숙에게 이모티콘은 마치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영숙은 조심스럽게 이모티콘 목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양이 이모티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동물 인형이 고양이였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가 살포시 웃는 모습,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꼭 아들을 감싸 안아주고 싶은 영숙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다. 준호가 어릴 때 고양이 인형 엄청 좋아했지. 딱 한 번만 보내보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 이모티콘을 클릭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짧은 소리와 함께 이모티콘은 준호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아들이 이모티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답장은 올까, 오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서운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그림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애태우는지 아들은 알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영숙은 이 작은 시도가 부디 아들의 마음에 닿아 그에게 따뜻한 담요처럼 편안함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가 웬 이모티콘을? 영숙의 예상과는 다르게 준호는 엄마의 이모티콘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길고 장황한 메시지에 익숙했던 그에게 엄마의 짧은 고양이 이모티콘은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지내니? 사랑한다, 걱정 마라 같은 수많은 말이 한 번에 압축되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설명 없이 짧은 그림 하나로 전달되는 감정의 파장. 피곤했던 준호에게는 답장의 부담도 긴 설명의 의무도 없는 가볍고 편안한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준호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하, 우리 엄마도 이모티콘을 다 쓰네. 귀여우셔. 준호는 피식 웃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 이모티콘 옆에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하게 오가는 작은 신호가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에게는 그 하트 이모티콘이 마치 오랜 시간 침묵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소통의 물길이 트인 것이죠. 답답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시원해지는 사이다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신호가 오해를 줄이고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트를 보냈어. 내 아들이 나한테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 이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영숙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느끼던 모든 서운함과 답답함이 이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로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모티콘은 그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의 긴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을 발견한 영숙은 이제 이모티콘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자신과 아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작은 이모지 신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연결하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따뜻한 담요 같은 작은 신호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아무 시간표. 아들 준호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은 영숙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환해졌던 마음도 이내 다시 고민에 잠겼죠. 이 작은 기회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여전히 아들의 바쁜 일상이 영숙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규칙 없이 오가는 소통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했죠. 영숙은 아들과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 위에 놓인 작은 돌다리처럼 불안하지만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아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깊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나야, 준호가 나한테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 그런데 다음엔 뭘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 괜히 보냈다가 또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돼. 영수가 아주 잘했어. 부담이라니 하트를 보냈으면 그걸로 마음을 보여준 거지. 이제 이참에 아들이랑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막연하게 연락 기다리지 말고 딱딱 정해서 말이야. 미나의 조언은 영숙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딱딱 정해서. 그 말에 영숙은 잃었던 용기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소통의 방법을 모색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들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시간대가 더 이상 부담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여행의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여행자처럼 아들과의 소통 지도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보낸 이모티콘 너무 고마웠어. 엄마가 이모티콘은 잘 모르지만 이제 좀 더 잘 활용해보고 싶어서. 너한테 혹시 방해될까봐 연락하는 게 망설여지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 언제 연락하면 좋을지, 바쁠 때는 어떤 이모티콘으로 알려주면 좋을지 정해보는 건 어떨까? 영숙의 메시지를 받은 준호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곧 어머니의 깊은 배려를 느꼈습니다. 바쁠 때는 어떤 이모티콘으로 알려주면 좋을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심이 느껴졌죠. 사실 준호 역시 어머니와의 소통 단절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엇갈리는 생활 패턴 앞에서 늘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었죠. 어머니의 제안은 그에게도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짧은 문자 메시지 속에서 서로에게 닿지 않았던 마음의 틈을 조금씩 좁혀나갔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녁 먹고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럼 저녁 먹고 연락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약속된 시간에 영숙과 준호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길고 어려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스케줄이라 낮에는 잠을 자거나 개인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컴퓨터 이모티콘을 보내고 잠시 쉬는 시간엔 차 이모티콘을 보낼게요. 그리고 혹시 엄마랑 통화 가능할 때는 전화 이모티콘 이렇게 보낼까요? 그럼 엄마도 제가 언제 바쁜지 알 수 있으니까. 오, 그래. 그거 참 좋겠다. 그럼 나는 준호 내가 잠자는 시간엔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낼게. 괜히 엄마 때문에 잠 설칠까봐 걱정돼서. 두 사람은 진지하게 각자의 생활 패턴을 설명하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모티콘을 보내면 바쁘다는 신호, 커피 이모티콘을 보내면 잠시 여유가 있다는 신호, 전화 이모티콘을 보내면 통화 가능하다는 신호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숙은 아들이 수면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졸림 이모티콘을 보내면 아침에 연락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암호 시간표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단순한 이모티콘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소통의 약속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실천 가능한 약속이 관계를 더욱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이 이모티콘으로 편하게 소통해요. 이게 진짜 제가 바라던 거예요.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 준호야. 엄마도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우리 준호 덕분에 엄마가 요즘 배우는 게 참 많다. 그날 이후 영숙과 준호의 채팅창에는 이모티콘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답장 하나 보내는데도 몇 시간을 망설이던 영숙은 이제 아들에게 맞는 이모티콘을 찾아 능숙하게 보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준호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모티콘을 보고 아, 엄마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규칙화된 신호가 두 사람의 안정적인 소통을 보장한 것이죠. 작은 이모티콘으로 시작된 암호 시간표는 단절되었던 모자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로의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추는 듯한 소통 방식은 단순한 가족, 규칙을 넘어 두 사람의 삶 속에 더 큰 연결의 희망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어떤 새로운 의미의 연결로 발전할까요? 첫 실시간 통화. 삐빅. 영숙의 휴대폰 화면에 아들 준호가 약속된 시간에 보낸 전화 이모티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마치 학창시절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영숙의 손에는 휴대폰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분명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나눈 시간은 편안했지만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여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는 않을까, 섣부른 말로 다시 거리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진정한 연결감을 확인하고 싶지만 오랜 단절 뒤의 첫 목소리 대화는 그녀에게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안개 낀 미지의 숲으로 들어서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받을까 말까? 괜히 말실수하면 어쩌지? 또 바쁜데. 뭘 자꾸 전화하냐고 생각하면 어떡해. 떨려. 벨이 몇 번 울리는 사이 영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모티콘으로 쌓아 올린 작은 소통의 다리가 한 번의 통화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녀는 오랜 시간 아들과 직접 대화하며 쌓인 벽을 떠올렸습니다. 그 벽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으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벽이었죠.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미나가 말했듯이 이 연결의 경험은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질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통화 전후로 심호흡을 하라는 건강 팁을 떠올리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받아. 내 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용기를 내. 파이팅. 미나의 응원 메시지에 용기를 얻은 영숙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짧은 문구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첫 몇 초간은 짧은 인사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고 준호 역시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영숙은 문득 지난 시간 동안 아들을 향해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뭉쳐 있음을 느꼈습니다. 잘 지냈니? 힘든 건 없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수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선뜻 내뱉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보내주신 고양이 이모티콘 그거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다고 했던 야간 근무 시간표 이모티콘 그거 보면서 좀 웃었어요. 그랬니? 다행이다. 엄마도 괜히 내 근무 시간에 방해될까봐 밤에 문자도 못 보내겠고. 그래서 내가 전에 야간 근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 혼자 서운해하고 그랬어. 영숙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날 어머니를 향한 무심함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준호는 작은 한숨과 함께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연락을 잘 못했네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죄송해요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모티콘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따뜻한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오해와 불안감이 직접적인 목소리로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불처럼 밝혀진 아들의 진심이 영숙의 마음을 따뜻한 담요처럼 감싸는 듯 했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인 소통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뭘 또 바란다고. 그냥 너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지.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네, 엄마. 저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엄마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길고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길고 화려한 대화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모티콘으로 시작된 소통은 비로소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연결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지친 목소리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준호는 어머니의 애틋한 목소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절의 아픔이 사라지고 안정된 소통의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연결의 경험은 이제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영숙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되뇌며 오늘의 이 통화를 소중한 기억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연결의 약속. 아들 준호와의 첫 실시간 통화는 영숙의 마음에 깊고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준호의 목소리, 그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사랑한다는 영숙의 말에 대한 준호의 진심 어린 답변은 영숙의 가슴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죠. 하지만 기쁨과 함께 작은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따뜻한 연결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 일상의 바쁨 속에 다시 약속이 흐려질까봐 염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놓았던 소중한 손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한 강물처럼 이 소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영숙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이야. 다시 이렇게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답답하고 싶지 않은데. 행복한 여운도 잠시 영숙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연결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아들 준호가 다시 소통을 소홀히 할까 하는 걱정. 그리고 자신 또한 이모티콘과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에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옛날처럼 무작정 아들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돌아갈까봐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미나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나는 영숙에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준호랑 통화는 잘했어. 너무 좋았는데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또 바쁘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이 돼. 영수가 그럴 줄 알았지.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지. 그렇다고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들이랑 다시 이야기해봐. 이제 내 아들도 내 마음 다 알잖아. 미나의 현실적인 조언에 영숙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관계의 기반이 단단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영숙은 준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연락 잘해라는 잔소리가 아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약속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는 깨달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통화 정말 고마웠어. 엄마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말이야, 엄마랑 준호가 가끔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날을 딱 정해놓는 건 어떨까? 그러면 엄마도 언제쯤 전화 올지 기대하고 준호도 부담 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니? 영숙의 제안을 받은 준호는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합리적이고 배려심 깊은 제안을 하다니. 그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도 밀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순히 소통을 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어떠세요? 그 시간은 제가 근무 없는 날이라서 좀 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랑 느긋하게 전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다. 그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는 우리 둘만의 실시간 통화 데이로 정하는 거야. 엄마가 달력에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해 놓을게. 그렇게 영숙과 준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를 실시간 통화데이로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즉시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준호랑 통화데이라고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은 그녀의 마음에 비로소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 준호 역시 어머니의 기대를 알기에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소통은 더 이상 어려운 숙제가 아닌 설레고 기대되는 일상 속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요즘 나보다 더 적극적이야. 매주 수요일에 나랑 통화하기로 약속 잡았다니까. 이모티콘도 나보다 더 잘 써. 근데 이렇게 약속해 놓으니까 오히려 부담 없고 편하다. 엄마도 나도 서로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 좋아. 준호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어머니와의 실시간 통화 데이를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자신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답 없는 채팅방, 서운함, 오해로 가득했던 모자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결의 약속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절의 아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안정된 소통의 희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는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깊이 교감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연결의 약속은 단절된 모자 관계의 치유를 넘어 더 넓은 삶의 희망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듯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